미국이 아프간 철수 기한까지 1분을 남기고 철수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수송기 5대가 떠나가자 탈레반은 아프간 전쟁이 끝났다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등 자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탈레반은 남아있는 저항군을 포섭하기 위해 북부동맹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부동맹은 협상은 없다는 식으로 결사항전을 내비쳐 아프간 내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는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해외 조력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작전 실패를 덮으려 국내에서 대대적인 합리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TBS의 아침 방송인 썬데이 모닝에서 한 교수가 나와 일본 정부의 작전 실패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아프간에 남아있는 일본 측 조력자들은 일본의 원망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측 조력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나라에선 한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영연합훈련 전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글로 된 트윗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고, 인도도 한국의 무기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떠난 아프간 내 북부동맹과 탈레반의 관계와 남아있는 일본의 조력자들이 일본을 원망하고 있는지, 또 일본은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세계 국가들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간 지속했던 아프간 전쟁이 미군의 철수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탈레반은 미국 수송기가 떠나자 폭죽을 터뜨리는 등 자축을 이어갔고,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군 병사들이 카불 공항을 떠났고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북부 판지시르 산악 지역을 제외하고 아프간 전역을 통치하고 있는데요. 판지시르의 저항군과도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탈레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지난 15일 카불을 점령한 뒤 포용적인 아프간 정부를 꾸릴 것이라며 자신들에 반하는 자들을 새 정부에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 주재 아프간 대사를 지냈던 저항군 지도자 아흐마드 왈리 마수드는 탈레반은 지도자들에게 새 정부 내 한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게 그들이 제안하는 정부다. 이는 아프간에 전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은 카불 점령 이후 과거보다는 온건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외국군과 협력한 민간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간 정권 군경 및 관료들, 예술인, 여성 등에 대한 핍박 사례가 각지에서 숱하게 보고됐습니다. 탈레반의 이중적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북부동맹 세력은 결사항전반이 자유를 쟁취하는 유일한 길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미 의회는 북부동맹을 아프간의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미 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 지도자들은 아프간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남아서 싸우며 극단주의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아프간에 남겨진 미국인과 동맹국, 그리고 탈레반 통치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판지시르 계곡에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북부동맹의 편에 선 이상 아프간 내전은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촉즉발의 아프간 상황에서 현지에 남게 된 일본 측 조력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TV 프로그램에서는 아프간 일본 대사관에서 18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한 일본인이 그 일본 측 현지 조력자에게 현재 상황을 묻자 그 조력자는 밖에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집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만약 내가 일본인 외국인과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3국이라도 좋으니 탈출을 도와달라고 일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일본 중앙정부의 말에서 소개장을 써주겠다고 말한 뒤 본인들만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가 한국의 사례를 꺼내려 하자 일본 방송사는 갑자기 음소거와 함께 화면을 돌리는 듯 했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방송이 흘러가자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자신들의 작전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덮으려고 온갖 노력 중입니다. 일본 TBS의 아침 방송 썬데이 모닝은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한 대학의 교수인 타나카 슈세이를 초청했는데요. 그는 이번 아프간 내 탈레반 사태에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나카 슈세이는 탈레반 대변인은 대피 초기에 일본인은 대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탈레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일본인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탈레반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보다 훨씬 대화가 통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탈레반이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타나카 슈세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는 와중 일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에도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나카 슈세이의 발언이 방송을 통해 퍼지자 트위터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 가까운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먼저 아프간에 가서 꼭 대화를 해주었으면 하네요. 바보니? 라고 말하고 싶네요라며 구차한 변명에 일본인도 진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아프간 내에 있는 조력자뿐만 아니라 자국민도 구출을 포기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미라클 작전과 일본의 수송 작전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작전 성공으로 인해 해외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연합훈련차 한국에 방문하는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공식 트위터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이라는 트윗을 올려 강함 친분을 자랑했는데요. 주로 한 국가의 군함이 방문할 때 대부분 군함을 맞이하는 국가에서 에스코트 함정이나 정찰기를 보내 군함을 보낸 국가의 언어로 환영한다고 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이 영국의 군함을 맞이할 때 한국 관공선이나 군 함정을 보내 무선 통신으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영국의 군함이 먼저 트위터로 한국어 인사를 건네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식에 한 한국인 네티즌은 한국의 밥상을 보여주며 살인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며 전통적인 한국의 손님 접대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환영한다는 댓글을 남기자 영국 네티즌들도 여기 있는 글들을 읽으면 환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배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국가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등 한국 사람들의 환영에 매우 기쁘며 둘의 친분이 평생 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과의 연합훈련은 한국 해군의 독도함과 그 밖의 구축함, 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해군과 영국 항모전단은 양국의 훈련 지휘관을 각각 임명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탐색구조 훈련과 해상 기동전술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 탐색구조 훈련은 해상 수색 구조 훈련으로 도난 선박을 가정하고 상호 위치를 추적 탐색하고 통신 교환을 하는 훈련인데요. 영국이 이렇게 큰 규모로 구조 훈련을 하게 된 계기는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놀라운 작전 능력과 사람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 능력을 높이 산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영국은 지리적 거리에 구애 없이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 강화를 한국과 연합훈련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이 한국의 진정한 동맹국임을 증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도 한국에 강한 신뢰를 보내며 한국과 군사적 교류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데요. K9 자주포부터 잠수함 등 한국과 군사무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인도는 한국이 만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보다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설명한 뒤 한국 국방부가 아이언돔의 한국판은 이스라엘 것과 매우 다르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며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는 운용상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의 시스템이 장사정포를 요격하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다른 대응이 필요한 안전보장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데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며 이스라엘은 주로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싸우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광범위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인 북한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간나트 판다 인도 국방연구분석원 동아시아센터 조정관은 한국은 계속해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우려와 한국의 군사 현대화 전략 그리고 과거 약 10년 동안 채용된 한국의 혁신 전략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한국의 군사적으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밀한 다연장포 요격체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으로 보여준 한국의 책임감은 자국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한데요. 한국은 국가 간 관계에서 계속 신뢰받는 동맹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